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존경하는 통영시민 그리고 고성군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 3월 11일 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경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필은과 김동진 예비후보가 공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아무런 회신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마는 김동진 후보도 이 공천 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마련한 기자회견문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자유한국당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김동진 서필은 두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재건과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통영 고성 지역민의 성원과 바람에 따라 진지하게 경선에 임하였고 공정한 경선을 열망하면서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왔었습니다. 경선 당일에도 두 후보 캠프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지 응답률을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의 승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언론인들과 많은 지역민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당혹감과 억울심을 갖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작전 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동진 서필은 두 후보는 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자유한국당의 경선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응답된 녹음을 공개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답변도 통지받은 바가 없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난 2월 21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KBS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서필은이 19%, 김동진 16.3%에 이어서 정점식 후보는 7%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여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35%의 지지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결과입니다. 또 지난 3월 11일 발표된 결과는 두 후보 진영에서 집계한 집계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 경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코리아 리서치센터 두 개 기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조사기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동일한 표본입니다. 우리 당원 1000명 그리고 일반인 1000명을 각각 반을 나누어서 두 개 기관이 1000명씩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표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기관 간의 조사 결과가 너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두 사람은 모든 여론조사 자료 및 녹음 파일의 공개와 재집계를 강력히 요구를 하며 이것 또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 필요한 사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동진 후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결과의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사사치 공개를 해서 재집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걸쳐서 자유한국당과 결배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선거 기간 중 자유한국당의 경선 결과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렇게 탈당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미 도당에 보냈습니다. 아마 제게 접수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2011년도에 입당을 하고부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에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기여를 해왔는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별지 여러분 갖고 계시죠? 자유한국당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소회를 개인적인 소회를 좀 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애정과 열정으로 몸담은 자유한국당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기대도 한몸에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 일선에서 떠나게 된 것을 앞으로 큰 짐지고 살아야 할 저희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으로 2번에 걸쳐 통영시장에 당선되었고 한 번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어 또 앞 3번 통영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저는 보수의 가치를 존중해왔고 그 길에 동참하였기에 무한한 애정으로 자유한국당과 괴를 같이 해왔습니다. 저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총선과 지방선거가 행해지는 동안 공천 관련 일들을 예의주시한 바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자유한국당의 오늘날 현극에 기대들어선 것 또한 우리 지역에서 본 공천 잡음과 결코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어두운 곳에서 전략공천을 해왔고 때로는 경선을 빙자한 전략공천이 이루어진 점도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일각에서는 통영이 무소속 우세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명백히 공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공천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시민 지지도가 높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시민들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2002년 통영시장 선거 때 저는 여론 지지도에서 현격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2003년 보궐선거에도 진의장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 역시 제가 지지도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다른 후보를 공천하였고 저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누구는 이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김동진이 후보 경선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경선에 나섰더라도 이번과 같은 방법으로 저를 떨어뜨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2014년 경선 때도 우리 진영의 예상과는 다르게 고생 끝에 신선하였고 우리 했던 결과를 전식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역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 공천자가 3번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는 그런 지역이 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권 쟁취와 다음번 총선을 위해서라도 변화되어야 하고 투명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밀어주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함께 당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집권 정당의 여망은 물거품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경선에서 낙방한 사람의 감정에 치우친 말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는 국민의 목소리에 새겨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이런 고언을 드리면서 오늘 탈당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운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그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역사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서 벗어나 가장자리에서 그 변화를 지켜보며 작은 돌 하나를 놓는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제 가슴 속에는 옥빛 통영바다가 있고 570여 개의 섬들이 살아 반짝일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선거만은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도 용서를 빕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 탈당하는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김동진 후보께서 개인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린 대로입니다. 질문은 개별 후보를 좀 지명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공천수사입니다. 이런 후보께서는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김동진 후보께서는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각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법적으로는 저희 두 사람은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확답을 받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선 결과에 대한 이 정당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방 우리 스피른 후보가 말씀드렸듯이 이 결과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선거 기간 중에 저를 지지했던 그런 분들을 통하거나 또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당성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한나라당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선이 부당했다는 것을 좀 널리 전파시킬 예정입니다. 사실상 낙선 운동하시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특정 후보를 낙선하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킨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경선 결과가 불합리하고 부당했다는 것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시사통일의 김동훈 기자입니다. 아마 새 후보자께서는 이번 경선에 참관인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언뜻 보니까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 참관인이 발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참관인들 여기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그 당시에도 그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안 보고는 사인을 했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관인들의 역할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책임당원이 3,500명입니다. 그 중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관인이 이러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어떠한 샘플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라든지 원래 우리 기준에는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연령별 비례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남녀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서 했는지 하는 것은 참관인들이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투명하게 이 결과를 밝혀주는 것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의혹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중앙당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스 통영의 류혜연 기자입니다. 그 부당하시라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그 있는지 정황이 있으신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에 참가한 여론조사 기관이 두 군데였는데 두 군데에서 나온 결과가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개가 된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 서필은 같은 경우에 한국갤럽에서는 일반인들과 당원들의 지지율이 35%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코리아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지지도가 갤럽보다 높게 4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원은 29%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큰 격차로서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문제가 분명히 그렇다. 그 다음에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갤럽에서는 일반인들과 당원이 31대 36 이렇게 나왔는데 지지도가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일반인들의 지지도는 29%로 더 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원은 43%의 지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한쪽의 기관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양계 기관이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 저도 여러 통계학자들한테 물어보고 했습니다만은 뭐 상식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중앙당에서 이러한 명쾌한 어떤 자료의 공개라든지 이걸 통해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 수치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우리의 리서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뭐 질문은 이 정도로 맞죠. 뭐 할 이야기는 뭐 대충 한 것 같은데. 미디어스 통영의 류혜연 기자입니다. 김동진 후보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통영에서 정치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정계 은퇴를 오늘 그러면 선언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자꾸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요 글자 읽는 그대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한 가지만 뭐 우리 서필은 후보께서는 어쨌든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번에는 기회가 부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진 후보께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어쨌든 탈당도 이미
기자회견 하기 전에 제출하셨다는데 서피너 후보께서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투쟁을 계속하실 그런 계획이죠. 뭐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당을 하나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경선 결과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제 거친 문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자유한국당의 이 반응을 좀 보아서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